어린이 셜록 홈즈 두 번째 핏자국 2화 영국 총리의 믿음.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엄청나게 무서운 눈으로 셜록을 노려보던 벨린저 총리는 화를 가라앉힌 듯 보였어. 다행이었지. 난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오싹오싹 떨렸거든. 총리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을 이었지. 그래요. 그래. 홈즈 씨,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죠.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사건을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총리님. 홈즈 씨, 당신과 여기 계신 왓슨 의사를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죠. 편지의 내용이 새어나가면 우리 영국에 큰 재난이 닥칠 겁니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큰 난리가 날 거예요. 두 분이 꼭 비밀을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걱정 마세요. 우릴 믿으셔도 됩니다. 그 편지는 우리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화가 난 외국의 국왕이 보낸 겁니다. 우리가 알아보니 편지는 국왕 혼자 독단적으로 작성한 것이더군요. 그 나라의 장관들은 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는지 편지에는 이상한 말들이 많이 적혀 있었어요. 특히 몇몇 구절은 너무 감정적이고 도발적이었죠. 만일 편지 내용이 알려진다면 우리 영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게 뻔합니다. 화가 난 국민들로 인해 영국이 큰 전쟁에 휘말릴 게 분명해 보일 정도죠. 그 국왕이... 제가 생각한 이 사람이 맞습니까? 맞아요. 홈즈 씨가 적은 사람이 맞습니다. 이 쪽지는 바로 폐기하도록 하죠. 편지 내용이 알려지면 영국은 전쟁 비용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쓰게 될 겁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목숨이 그 편지로 인해 사라질 수도 있죠. 그런 편지가 순식간에 사라졌으니. 편지를 보낸 국왕도 편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암호로 된 전보를 보내 왕에게 알렸습니다. 편지를 쓴 국왕도 편지가 공개되길 바라고 있을까요? 아니,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 국왕도 자신이 경솔하게 행동한 것을 분명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편지가 알려지면 국왕과 그의 나라도 전쟁에 휘말릴 게 분명하니까. 그렇다면 그 편지가 알려지면 누가 이익을 보는 거죠? 왜 편지를 훔쳐 공개하고 싶어 할까요? 복잡한 국제 정치 문제이긴 하지만 홈즈 씨라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유럽을 살펴보세요. 무장한 군인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죠. 현재는 두 개의 군사 동맹 세력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죠. 하지만 우리 영국은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있죠. 영국이 어느 한쪽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반대쪽이 유리해지겠죠. 말씀대로 그 편지를 입수해 발표하면 편지를 보낸 국왕의 적국들이 이익을 얻겠군요. 영국과 국왕의 나라 사이가 안 좋아질 테니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편지를 적국의 손에 넘긴다면 어느 나라에 보낼 거라 생각하십니까? 유럽의 어느 나라라도 상관없을 겁니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보내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벨린저 총리의 말에 곁에 있던 호프 장관이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신음소리를 냈어. 벨린저 총리는 그런 호프 장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 자네 탓이 아니네. 누구도 호프 자네를 비난할 수 없지. 최선을 다했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어. 아무튼 홈즈 씨,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의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총리님, 그 편지를 찾지 못한다면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면 전쟁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홈즈 씨, 무슨 그런 말을... 지금까지 들은 걸 종합하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밤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편지가 없어진 걸 알게 될 때까지 호프 장관과 부인이 방에 있었죠? 그럼 11시 30분 이후에는 편지를 도둑 맞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 사이에 도둑을 맞았다고 봐야겠죠. 편지를 가져간 범인은 분명 편지가 침실 문서 보관함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능한 빨리 편지를 손에 넣고 싶었을 테니 아마 7시 30분과 가까운 시간에 범행이 일어났으리라는 추리가 가능하죠. 계속 하시죠. 그렇게 중요한 편지를 어제 저녁 8시나 9시쯤에 범인이 훔쳐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그 편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범인이 누구든 그 편지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편지를 곧장 필요한 사람에게 보냈겠죠. 그렇다면 편지가 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되찾는 일은 불가능할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조차도 가망이 없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군요, 홈즈 씨. 나도 마음 한편에선 편지를 찾는 건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호프 장관님 집 하인들 중 한 명이 편지를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면 좀 달라집니다. 아니, 홈즈 씨. 우리 집 하인들은 모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장관님이 말씀하시길 침실은 3층에 있고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로 가려면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면 집안 사람 중 한 명이 그 편지를 훔친 게 틀림없습니다. 범인은 그 편지를 누구에게 가져갔을까요? 스파이? 맞습니다. 스파이. 국제 스파이에게 가져갔을 확률이 크겠죠. 다행히도 저는 그런 자들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 셋 있죠. 그 세 사람이 모두 살던 곳에 그대로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수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 중 한 명이 어제 저녁부터 자취를 감추었다면 편지는 그의 손에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국제 스파이가 눈에 띄게 자취를 감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의심만 사지 않을까요? 런던에 있는 자기 나라의 대사관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통 스파이들은 어디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국제 스파이라면 자신들 나라와 관계가 나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대사관과는 더욱요. 그래요, 홈즈 씨. 당신 생각이 맞는 것 같네요. 특히나 그 편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한다면 스파이가 직접 그 나라에 전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나저나 홈즈 씨, 직접 와서 보니 당신의 추리력은 정말 놀랍군요. 동감입니다. 처음 총리님께서 홈즈 씨에게 오자고 하셨을 땐 사실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래, 홈즈 씨가 수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는군. 호프 장관, 그렇다고 해도 이 사건 때문에 우리 다른 일들을 미뤄둘 순 없지. 얼른 돌아가자고. 홈즈 씨,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당신에게 알릴 겁니다. 당신도 수사 경과를 최대한 빨리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벨린저 총리와 호프 장관은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는 급하게 되돌아갔어. 두 사람이 나가자 셜록은 턱에 손을 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지. 셜록이 생각하는 동안 나는 뉴스를 살펴봤어. 어제 저녁 런던에서 발생한 이상한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었지. 아이고, 그런데 갑자기 셜록이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난 심장이 떨어질 정도로 놀라고 말았지.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사건에 접근하는 최상의 방법이지. 지금이라도 누가 편지를 훔쳐 달아났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돼. 아직 그 범인이 편지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 외국에 팔기 전에 그 나라와 가격 흥정을 해보려고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뭐 그런 경우라면 돈으로 매수하면 돼. 우리 뒤에는 든든한 영국의 재무부가 있잖아. 팔려고 내놓은 거라면 사버리면 된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대담한 짓을 할 수 있는 녀석은 셋밖에 없어. 오버스타인, 라 로티에르, 에두아르도 루카스. 한 명씩 다 찾아봐야겠군. 그런데 셜록, 네가 말한 셋 중에 에두아르도 루카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혹시 고돌핀 거리에 살아? 그래, 맞아. 대단한걸? 존, 솔직히 놀랐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라면 지금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겠어. 뭐? 그게 무슨 말이지? 설명이 필요해, 왓슨. 셜록은 깜짝 놀란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봤어. 사실 즐거워할 일은 아니었지만 늘 셜록을 보며 놀랐던 난 내가 셜록을 놀라게 했다는 사실이 무척 재밌었고 기뻤지. 난 셜록에게 왜 그를 만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했어.